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몸 상태는 어떠셨나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조금 붓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손가락 마디가 뻑뻑해서 주먹을 쥐기 힘들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특히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라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영상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장기들도 함께 늙어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기계를 오래 쓰면 필터에 먼지가 끼고 녹이 슬듯이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도 60년, 70년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에 혈액을 걸러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지치면 독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종이 되고 만성 피로가 되고 각종 염증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지친 콩팥의 활력을 불어넣고 독소를 시원하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혹시 댁에 꿀단지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드시면 꿀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꿀물을 타 드십니다. 특히 날씨가 쌀쌀하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듬뿍 타서 호호 불며 드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렇게 드시는 것은 콩팥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꿀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수많은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염증을 잡고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분들은 열에 아주 약합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효소들은 온도가 60도만 넘어가도 대부분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나 주전자에 팔팔 끓인 물에 꿀을 타는 순간 그 꿀물은 건강 음료가 아니라 그저 달달한 설탕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콩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과도한 당분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으라고 챙겨 드신 꿀물이 오히려 내 몸의 필터를 막아버리는 꼴이 되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꿀물은 온도가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40도입니다. 우리 체온보다 살짝 높은 따뜻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을 대봤을 때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됩니다.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꿀을 타야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살아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콩팥 청소 효과를 극대화해 줄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초입니다. 그냥 식초가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주정 식초 말고 자연 발효된 천연 식초를 쓰셔야 합니다. 만약 식초 향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레몬즙을 쓰셔도 좋습니다. 왜 하필 식초일까요?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식초가 옆에서 거들어주는 셈입니다. 또한 식초는 혈액 속의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꿀과 식초가 만나면 그 효능은 배가 됩니다. 꿀의 달콤함이 식초의 시큼한 맛을 중화시켜주니 마시기에도 좋고 꿀의 당분이 식초의 유기산과 결합하여 흡수율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장 해독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해 주세요. 종이컵 한 컵 반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천연 발효 식초를 한 스푼 넣어주세요. 식초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반 스푼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놓치기 쉬운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꿀을 뜰 때 혹시 밥 먹는 쇠 숟가락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은 금속에 닿으면 산화되어 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꿀을 뜨실 때는 꼭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꿀의 효능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신장 해독수는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최고의 골든타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어버려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꿀 식초 물 한 잔은 보약과도 같습니다. 자고 있던 위장과 콩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물을 그냥 맹물이 아니라 이 해독수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붓기가 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며칠만 드셔보셔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아침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몸이 나른하고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죠. 이때 믹스커피나 과자 대신 이 꿀 식초 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피로 회복 속도가 놀랍도록 빠릅니다. 꿀의 포도당은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지친 몸에 즉각적인 활력을 줍니다. 여기에 만약 계피 가루가 있다면 아주 조금만 톡 쳐서 넣어보세요. 계피는 콩팥의 양기를 푹 돋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손발이 찬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에도 좋습니다.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습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꾸 깨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야간뇨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잠들기 직전보다는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뒤에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콩팥 건강을 지키려면 물을 잘 마셔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맹물은 비려서 잘 못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방법은 수분 섭취를 늘리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맛있는 차를 마시듯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제 환자분 중에도 평생 물 마시는 걸 힘들어 하셨던 70대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끼고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오셨는데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지셨더군요. 아침마다 손이 퉁퉁 붓던 것이 사라지고 소변도 맑아졌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엄청난 약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쯤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이신 분들, 즉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의사로부터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으신 분들은 꿀을 드시면 안 됩니다. 꿀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콩팥은 여분의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병든 콩팥은 이것을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당뇨가 아주 심해서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그래도 당분은 당분입니다. 식후에 드시기보다는 식간에 드시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벌꿀에도 반응할 수 있으니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댁에 돌이 안 된 어린 손주가 있다면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영아에게 치명적인 보툴리누스균 중독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음식들이 사소한 조리법의 차이로 인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준비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방에 있는 꿀과 식초 그리고 물의 온도만 신경 쓰면 됩니다. 건강은 특별한 비법보다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숫자로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물 온도는 40도입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꿀 1스푼, 식초 1스푼입니다. 그리고 숟가락은 나무나 플라스틱을 씁니다.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아침 공복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운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일단 내일 아침부터 딱 한 잔만 시작해 보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과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며칠 빼먹으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생각날 때 다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힘차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믿고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콩팥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꿀을 드시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지혜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